면서 단층 조사와 지진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충북특별법 연내 발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가 국회 토론회도 마련했는데 지역구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불황이 당장 이웃들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 증설 현장에서도 임금 체불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열흘 사이 충북에서만 4건이 발생하며 심상치 않을 겨울을 예고했습니다. 설상가상 올겨울은 철새도 유독 많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해달라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충청북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환 충북지사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연내에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는데 정작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역 정치권과 민간단체 회원들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른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입니다. 충청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바다가 없어 지원은 받지 못하고 백두대간과 상수원 때문에 규제만 많은 충북을 숙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잃어버린 40년을 되찾는 방법이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륙을 살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리를 받지 못하고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부터 숙맥의 운명에서 탈출해야겠다. 우리는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충북과 인근 내륙 지역 8개 시도 26개 시군으로 늘렸고 이름도 내륙 연계 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4명과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안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충북이 한번 힘을 발휘하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내륙 연계 발전 지역 시원에 관한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8명이 공동 주최했지만 절반이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변재일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이장섭 의원은 지역 행사, 도종환 이모선 의원은 국회 일정을 불참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김영환 지사가 주도하다 보니 여야 의원들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다른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고 도민과 정치권 여론을 모아야 특별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은 이제 2달뿐. 김영환 지사가 야당은 물론 도민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을지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우리 이웃들의 임금 체불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충북 최대 공장에서도 20억이 넘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충북 최대 공장의 증설 공사 현장. 이른 새벽부터 노동자 수십 명이 일터 대신 거리로 나왔습니다. 임금 체불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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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처리장 건설 현장에서 방수 시공을 하던 하청업체 인부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첫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330여 명이 못 받은 임금은 모두 25억여 원. 일부는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됐습니다. 당이 한 4개월 정도 밀려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출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원청인 시공사는 계약된 공사대금 5달치 42억 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8월 임금의 일부부터 체불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사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불어나 이번 집단 체불 사태가 시작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청이 직접 떼인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원청에서 공사대금 중 인건비를 먼저 직불로 지급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했던 또 다른 인부들에게 도시락을 납품했던 영세업체는 한 달치 밥값 수백만 원을 떼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도 원청에서 받아야 할 돈을 다 못 받았다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체불은 또 다른 체불로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이제. 물가가 또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거진 다 30% 평균적으로 30%는 다 올랐으니까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은 매장 운영을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 충북 근로자 2,100여 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145억. 이 가운데 청산된 건 단 16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괴산과 진천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괴산군 농민회는 관세 인하 정책으로 수입쌀이 계속 유입된 반면 농자재 값은 폭등했다며 괴산군청 앞에서 벼 18만 4천 톤 규모의 야적 시위를 벌였습니다. 진천에서도 쌀값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농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6,9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7,160원 하락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대한 2027년 하계 대학 경기 대회 개최지가 오는 주말 발표됩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오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 총회를 열어 2027년 대회 개최지를 결정합니다. 집행위원 22명이 한 표를 행사할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각으로 12일 밤 나올 전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단체장과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은 오는 10일 출국해 후보도시 막판 홍보에 나서고 개최지 선정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경쟁 중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열흘 사이 충북에서만 연이어 4건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발생 시기도 이른 데다 특히 철새양도 유독 많아 우려가 큽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미호강과 인접한 청주의 한 가금농장. 지난 주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으로 닭 5만 5천 마리가 열 처리돼 사라졌습니다. 600m 떨어진 오리 농장도 같은 날 감염이 확인되면서 오리 13,000여 마리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진천에서 첫 사례가 나온 이후 충북에서만 4번째 확진입니다. 도내 최초 발생 시기가 최근 6년 사이 가장 앞섰던 작년보다도 2주나 빠르다 보니 오리 휴지 기제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바이러스에 허를 찔렸습니다. 열 처리된 닭과 오리의 수도 벌써 25만 6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겨울을 나러 온 야생 철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하천 주변에 뜰에 위치한 축사라는 게 좀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성 AI가 검출된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중순 진행한 현황조사에서도 미호강과 충주호 등지에 이미 철새가 83만 마리나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지점만 봐도 지난해 대비 10만 마리 더 많은 건데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와 기러기 등 오리류가 26%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11월에 가장 많이 찾아와 내년 3월까지 국내에서 겨울을 보내는 만큼 이미 발병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5개월을 더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과 2020년
충북에서는 7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라졌습니다. AI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는 전년 대비해서 26.3% 정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야생조류로 인한 AI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예년보다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금 농가와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9일까지 전국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금시설 출입 자제와 함께 조류 사체를 발견하거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한 번 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 안전사고. 최근 산물 인터넷을 접목한 안전장비가 산업 현장에 보급돼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작업 현장. 5m 높이에서 안전고리를 구조물에 걸고 케이블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가슴에 노란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구조물에서 안전고리를 풀자 잠시 뒤 경고음이 나옵니다.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확인하세요. 최근 국내 통신사와 엘리베이터 업체가 사물 인터넷을 접목해 개발한 안전 장비입니다.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 장비의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무선 통신 장치인 비콘 센서로 작업 위치를 파악해 작업자의 안전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 기술은 안전모에도 적용돼 턱끈에 달린 센서로 착용 여부를 알립니다. 착용하는 횟수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 스마트 장구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많이 늘어가지고 작업자 안전 환경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안전장비의 실시간 충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 업체는 작업자 150여 명의 현장 상황과 행동 유형을 분석해 6개월에 걸쳐 장비의 무게를 최소화하는 등 적합도를 확인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총 1,500세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스마트 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안전장비는 현재 통신과 전기 설비 등 다양한 현장에서 실증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가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치라든지 통신 장비 설치, 에어컨 설치 같은 높은 곳에서 활동하는 작업자들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 번 나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산업 안전사고. 첨단 기술로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감사원 감사로 비리가 드러난 레인보우 힐링타운을 포함한 영동 지역 주요 사업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영동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편성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도급액 5천만 원 이상의 사업장 19곳을 직접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의 조경비리 의혹이 불거진 레인보우 힐링 사업소의 조경수와 조경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주의 한 가게에서 가스총을 쏘며 강도짓을 벌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숙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